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초반에 체중계 숫자가 쭉쭉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이어트 생각보다 별거 없네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아마 그 기쁨이 오래가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체중계 숫자가 멈춰버리기 때문이죠. 이른바 다이어트 정체기,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과정인데요. 왜 안 빠지지? 먹는 걸 더 줄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답답함이 커졌을 거예요. 눈앞에 높은 벽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사실 이 벽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니에요. 정체기는 우리 몸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일 뿐이거든요. 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면 막다른 골목 끝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정체기가 오는지부터 어떻게 하면 정체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까지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체중계 숫자가 다시 움직이고 다이어트를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거예요.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초반에는 체중이 잘 빠지잖아요. 그건 체수분과 글리코겐 덕분인데요. 글리코겐은 물과 함께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이에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몸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글리코겐을 먼저 소모합니다. 쉽게 말해서 초반에 빠진 숫자는 살이 아니라 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문제는 글리코겐이 다 소모된 다음 지방을 태우는 단계인데요. 지방은 우리 몸에게는 일종의 최후의 비상금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비상금 쉽게 쓰시나요? 아니시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소모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체기는 다이어트가 멈춘 게 아니라 몸이 잠깐만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결국 정체기에는 몸이 대사 속도를 느리게 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몸을 속여야 할 차례예요. 먼저 식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체기가 오면 대부분 음식을 더 줄여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이 먹는 게 정체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더 빠지지 않고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평소 식단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정체기 때문에 상담 오신 거였는데요. 제가 탄수화물 적당히 더 드셔보세요 라고 하니까 처음엔 놀라셨어요. 그런데 이 전략이 어떻게 몸을 속이는지 설명드리니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우리 난로에 장작을 넣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은 몸에 장작을 살짝 넣어서 불을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을 바로 탄수화물 리피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대사를 활성화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평소에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고구마, 키노아,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더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현미밥 한 공기를 더 먹거나 점심에 고구마를 곁들이는 식으로요. 단 빵이나 설탕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피하세요. 단순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 몸에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거든요. 탄수화물 리피드는 대사를 되살릴 뿐만 아니라 렙틴 호르몬을 활성화해서 지방 소모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그리고 솔직히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밥 한 공기 더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탄수화물 리피드 전략은 그럴 때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또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으니까 기존 칼로리 섭취량의 10에서 20% 정도만 추가하세요. 그래서 장작도 적당히 넣어야 불이 잘 타오르잖아요. 여러분 장작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불로 상소가 통하지 않아서 불이 금방 죽습니다. 리피드 전략 하신다고 참았던 식욕 대폭발시킨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또 정체기 극복을 위해서 고단백 식품을 먹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닭가슴살이 좋지만 닭가슴살이 지겨울 때가 있으시죠? 이젠 내가 닭을 먹는 건지 닭이 나를 먹는 건지 모르겠고 저도 닭가슴살을 자주 먹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아는데요. 이때는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 똑같은 것만 먹으면 정체기 극복도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딱 맞는 재료 중 하나가 미역이에요. 미역이요? 하실 수 있겠지만 미역은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데 아주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정체기에는 대사가 느려지면서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미역은 가볍고 부담 없는 식단으로 몸을 정리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추천드리자면 대구살인데요. 정체기 식단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요. 비타민 B12와 셀레늄이 풍부해서 대사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요즘엔 냉동 대구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손질이 간편하니까 귀찮은 일도 없고요. 그래서 강추드립니다. 그럼 미역이랑 대구살을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저는 다이어트 미역국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미역과 대구살을 함께 넣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한 끼가 되거든요. 저도 인터넷으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보자마자 이건 우리 다이어트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리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에 미역국 끓이듯이 미역을 볶아서 물을 붓고 그다음에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대구살을 넣으면 돼요. 간은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맞춰주시고요. 중불에서 국물이 뽀얗게 우러날 때까지 10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담백하고 감칠맛 나는 대구살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다이어트 미역국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정체기를 극복하는 특식으로
아주 딱이에요. 그래서 몸이 새로운 자극을 받을수록 대사가 활발해지고 정체기에 멈춰있던 체중 감소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운동입니다. 정체기가 오면 보통 운동 강도를 더 높여야 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힘들게 해야 된다고? 좀 억울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운동선수도 아니는 말이죠. 그래서 운동 강도를 높이지 않고도 정체기를 넘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니트 다이어트라는 건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듣는 분들은 니트를 입고 다이어트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다이어트는 아니고요. 니트 다이어트는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아닌 활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는 방법인데요. 쉽게 말해 헬스장 가서 땀 흘릴 필요 없이 일상에서 움직임을 조금만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운동하기 너무 귀찮고 시간도 없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희소식이죠. 몸에 부담도 적고 칼로리 태우는 재미까지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종종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가장 쉬운 니트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TV 볼 때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소파 옆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지고 뿌듯함까지 느껴져서 좋으실 거예요. 또 직장인분들의 경우 회사에서 커피 사러 갈 때 5분 정도 떨어지는 카페에 가는 거예요. 굳이? 싶겠지만 니트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또 할만하거든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하루에 소모되는 칼로리가 꽤 늘어나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 집안일도 니트 활동에 포함됩니다. 청소기를 밀 때 그냥 느긋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힘있게, 조금 더 빠르게 청소기와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니트 다이어트는 운동 아닌 운동으로 정체기를 깨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시간이 부족할 때나 헬스장이 귀찮을 때 아니면 그냥 운동이 싫을 때도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주변에 움직일 거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은 멘탈 관리입니다. 정체기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다이어트 정체기는 실패가 아니거든요. 정체기는 10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훑트일 뿐인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정체기를 적응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럴 땐 너무 체중계 숫자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이 끓기 전에 냄비 뚜껑 자주 열면 오히려 물이 늦게 끓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한 마음은 오히려 다이어트를 더디게 할 뿐인 거죠. 저는 그 대신에 작은 변화를 기록해 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 오늘 덜 피곤했다. 계단을 2층 더 올라갔는데 숨이 덜 찼다. 이런 변화는 체중계가 절대 알려줄 수 없는 진짜 변화예요. 이런 작은 변화를 기록하다 보면은 내가 잘 해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는 체중계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몸과 함께 걸어가는 긴 여정이잖아요. 지금의 작은 노력이 분명 나중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 믿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체기의 원인부터 식단 조절, 운동 활용, 그리고 멘탈 관리까지 다뤄보았는데요. 중요한 건 정체기를 실패가 아닌 몸이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죠. 지금 당장 체중계 숫자가 멈춘 것처럼 보여도 사실 변화는 진행 중이에요. 작은 변화를 기록하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특별한 전략들을 실천해 보세요. 어느 순간 체중계 숫자가 다시 움직이는 걸 보면서 내가 해냈구나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다이어트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달릴 테니까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다이어트 정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